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익제보자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 김 씨 퇴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신문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검사 쉬는 날이에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조 씨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금 횡령은 누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것입니까? 2년도 넘은 시간 동안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은커녕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조 씨가 진술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 측은 대면에서 일했던 사이도 아니고 지난 재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 결정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2021년 8월 김 씨가 당내 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 씨는 당시 모임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결제 방법을 세세하게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각자 결제한 걸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2일 열릴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증언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오늘 재판의 증언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재판 증인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보했던 법인카드 횡령이나 아니면 관용차 무단 사용 등은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조 씨는 음식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상관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친인척 명절 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기도 했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뒤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끝났고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등 허위 발언 사건 재판에 출석차 총선 이후 처음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증인으로 나온 백현동 민간업자는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총선 전날 법원에 나와 11분 동안 정권 심판을 주장하며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이틀 만에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다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는 대선 때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공 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감에서 백현동 사업 부지를 용도 상향하는 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로 얘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에선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씨를 통한 로비로 특혜와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정 씨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걸 본 적 없고 성남시 측에서도 이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지자체 권한이라며 성남시가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거법은 관련 사건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재판은 1년 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돈의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얘기는 어쨌든 그 당사자가 한 얘기인데 교도관들이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 3명의 수감자,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박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실제로는 회의실, 표시는 창고로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를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특히 교도관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개개 교도관들이 과연 그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원래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또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사실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일인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